이번 주 전국 지표조사에서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38%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상승세가 이렇게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앞서는 걸로 나왔다고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위기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제 체포 구속이 되고 탄핵 심판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실용과 성장을 강조하며 중도 진영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탈이념, 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입니다. 네, 이 대표는 간판 공약인 기본사회도 우선순위에서 밀었는데요. 중도 표심이 이 대표의 손을 잡을지 궁금해집니다. 예, 자 속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건 항소심의 결심 공판을 2월 26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2월 26일에 심리를 종결하겠다. 그래서 빠르면 3월 초에 지금 3월 말로 나가고 있나요? 예, 3월 중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항소심이 2월 26일 날 결심 공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일단 좀 분석해 주시죠, 김용남 의원님. 오늘 이제 첫 공판이었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이제 항소심에서는 첫 공판일이었는데 원래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른바 633 그러니까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최종 대법원 3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그 대법원 규칙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따르면 2월 15일까지 선고를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수령을 그 접수 통지 같은 게 수령이 늦어지면서 늦게 공판이 오늘 열렸던 것이고 2월 15일까지 끝내지는 못합니다만 항소심 재판부에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해서 그 결심 날짜 그러니까 마지막 공판 기일까지 오늘 2월 26일로 정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우리가 탄핵 재판을 하면서 화목해서 2월 13일까지 탄핵 심판 기일을 정해놓은 것처럼 선거법 위반의 항소심 재판부가 2월 26일 날은 이 재판 공판은 끝내겠다. 그리고 보통은 2, 3주 후로 선고기일을 잡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3월 달 안으로는 항소심 선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측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의 규정과 관련해서 이게 헌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이른바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청구는 포기했거나 아니면 청구를 했다고 하면 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에 보내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게 헌재로 가면 뭐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법원에서 최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려고 서두르고 있다. 뭐 그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예,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2월 26일 날 결심 공판까지 끝나면 결심 뒤에 선고잖아요, 바로. 그렇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결심 공판 한 달 뒤에 선고가 내려진다라는 뭐 분석들도 있고 해서 저 3월 말이라는 것은 저건 예측입니다. 지금 팩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심을
2월 26일에 심리 종결하겠다. 이것은 오늘 나온 사실관계가 분명한 것이고 그 뒤에 이르면 3월 말 선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날짜로부터 판단했을 때 그렇게 예측이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꼭 정해진 건 아니죠. 한 달 정도가 걸린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보통 간단한 사건 정도면 그 결심 공판 이후에 2주 후로 선고 기일을 잡고요. 예. 사건이 좀 복잡하다. 그러면 뭐 3주나 4주 후에 선고 기일을 보통 잡습니다. 그러니까 3월 말이 되면 결심 공판 이후에 거의 4주 후에 선고를 하겠다는 취지인 것이고 아니면 이 사건은 뭐 사안이 비교적 검토할 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통상 2주 후에 선고 기일을 잡죠. 예. 그러면 빠르면 3월 중순에서 3월 말 그 사이에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동안 여러 주장과 또 반박들이 이어졌는데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은 왜 이렇게 지체되는 것이냐라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 11월 15일에 1심 선고가 났었어요. 근데 예. 633 원칙에서는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2심 선고를 하라는 그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은 뭐 지켜지긴 어렵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것은 뭐 대단히 반길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민주당 대표이기도 하지만 다음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장 대통령에 근접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저는 사법부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충분한 정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피선거권 박탈이 가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거든요. 1심과 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2심에서마저 이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를 보는 국민들의 평가는 또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재판은요, 결코 복잡한 재판이 아닙니다. 아까 간단한 사안이면은 결심 공판 이후에 2주 안에 선고 공판이 잡힌다고 했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8차 변론이 2월 중순까지 있고 2월 13일 날 예정돼요. 예. 그게 끝나고 나서 선고가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도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3월 중하순이라면 선거전이 시작된 뒤에 나올 가능성도 꽤 지금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김유정 의원님. 예, 그러니까 이제 헌재에서 결론이 언제 나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2월 말 저희가 이제 2월 말 정도 전 예상을 했고 3월 초까지라 하더라도 3월 초면은 이제 이미 저희가 이제 파면을 전제로 했을 때 그렇다면은 3월 혹은 5월 초가 이제 대선 날짜가 될 텐데 예. 이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나서 예정대로라면은 3월 말 2심 선고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네. 대표의. 그러니까 참 복잡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이제 재판 기일이 2월 5일로 잡혔는데 그때 이제 증인 뭐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그러고 나서 2주 정도 안에 2월 19일까지는 필요한 증인 신문을 다 마치겠다라는 게 지금 재판부의 입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건 외에 다른 거 배당 안 받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정은 했습니다마는 생각보다는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는 이 정치적 굉장히 이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예. 2심에서 어떻게 그 1심을 뒤집을 것인가에 집중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오직 그것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당의 운명도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희가 또 434억도 지금 물어놔야 될 그럴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쩌면 결과에 따라서는 당이 지금 부도가 날 그런 위기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의 명운을 걸고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탄핵 심판 선고가 2월 말에 나온다고 전제할 경우에
3월 말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가 나온다고 전제할 경우에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난 다음에 선거가 나올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정치 일정을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누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난 2017년도에도 이른바 탄핵에 따른 대통령 보궐선거가 있었죠. 예. 2017년 3월 9일에 실시됐는데 그때 경우를 보면 각 당에서 대략 선거일로부터 40일 전쯤 당의 후보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월 하순에 2월 말쯤 탄핵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되니까 4월 말쯤 대선 날짜가 잡히는데 그러면 당의 후보 결정은 대략 40일 전인 3월 중순쯤은 각 당의 후보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월 하순이다. 그러면 당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선관위 후보 등록 즈음에 이제 항소심 선고가 날 수 있거든요. 예. 물론 정치적으로는 2월 말에 탄핵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전제하에 그렇게 계산이 가능한데 예. 정치적으로는 정말 어느 경우보다 복잡한 셈법입니다. 이거는. 복잡하고 정말 안개 속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김영남 의원님은 2월 말이면 탄핵이 인용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시기가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월 말이 아니라 탄핵 결정도 한 3월 중순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시기가 정말로 같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결정이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윤재관 의원 어떻게 보세요? 그 과거의 2017년도 과정을 보면 지금 3월 말이 후보 선출 전이냐 직후냐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0일 아까 말씀하셨는데 각 당이 그건 이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40일 전에 한다고 하는 게 이제 정해진 건 아니고요. 후보 등록은 선관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정해진 것이고. 네, 예, 그렇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제 선거운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각 당이 이 2017년도에도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당내 레이스를 조금 조기에 끝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레이스가 끝난 다음에 선거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일정을 짤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모든 게 다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를 가지고 그 내용으로 계속 지금의 이 무법 상황 그리고 폭동까지 일어나는 상황을 계속 그 이재명 문제로 계속 치환하면서 현재 위법적인 계엄 문제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모른 척 하려고 하는 여당의 전략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여당 그렇게 얕은 수로 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예. 지금은 계엄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바로 시기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당이- 잠깐만요. 예. 예. 잠깐만요. 저희가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잠깐만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이게 대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에서 이재명 28, 김문수 14, 그 외에 이제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BS라고 해서 전국 지표조사로 오늘 발표된 내용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뭐 여당이 그 이재명 문제로 현재 난국을 뭐 덮겠다 이런 게 아니라 법은 형평성이 생명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는 것처럼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도 정해진 절차와 원래 갖고 있던 원칙에 따라서 사법부가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거죠. 그게 국민들이 나중에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반론의 재반론까지는 못 드릴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다음 시간 설 지나고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